네, 이제 7장을 마치고 8장의 확률 변수와 확률 모델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준비 단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통계학의 내용들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확률 변수와 확률 모델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확률 변수는 통계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이고요. 확률 모델이라고 이제 책에서는 써 있지만 그냥 확률 분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률 분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살펴볼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확률 변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 정의되는 확률 분포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또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형 확률 분포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 이산형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인 이항 분포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영어로는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이걸 확률 변수 또는 어떤 그 책에 따라서는 또 랜덤 변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떤 정식 용어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아마도 통계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이고 개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률 변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표본 공간이 정의되면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어떤 숫자, 좀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대응시키는 그런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공간에 나타난 그 결과들이죠. 어떤 실험에서 나타난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이 표본 공간인데, 표본 공간에 각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사위의 결과, 또 동전 던진 결과, 그 각 결과에 숫자를 대응을 시킵니다. 이렇게 숫자를 대응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 수학적인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어떤 숫자를 그러면 대응을 시키나? 숫자는 관찰자가 자기가 그냥 정의를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의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정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좀 이따가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보면 금방 여러분 이해를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를 쓰는데, 알파벳 대문자의 앞글자 A, B, C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뭐로 쓰죠? 보통 집합 표시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쓰지 않고 뒤쪽을 씁니다. 주로 X, Y, Z 이런 그 알파벳 중에서 대문자 뒤쪽에 그런 문자들을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로 지칭을 해서 쓰고요. 이런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X, 소문자 Y, 소문자 Z 이런 식으로 그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문자로 써 있으면 이건 확률 변수구나. 소문자로 써져 있으면 이거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하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심이 있는 확률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내가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확률 변수는 숫자와 대응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요게 그 확률 변수가 가져야 되는 어떤 성격,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경우는 확률 변수인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위에 나온 숫자. 위에 나온 숫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주사위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주사위를 던지면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있겠죠. 점이 뭐 2개 그러면 2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위에 나온 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는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점의 개수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내가 정의했죠. 주사위의 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내가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사위 점의 개수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6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앞면 또는 뒷면. 동전을 던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되겠죠. 그래서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내가 정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숫자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면은 X는 앞면이 나오면 0, 뒷면이 나오면 1 이렇게 놓자라고 하면 이거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앞면이 나오면 0, 뒷면이 나오면 1 내가 정의를 했죠. 반드시 숫자가 되도록 대응이 됐죠. 이렇게 하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놓으면 확률 변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의를 하되 숫자가 되도록 정의하자는 겁니다. 어제의 종합주가지수 확률 변수 X를 어제의 종합주가지수 어제의 종합주가지수는 얼마인지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거는 확률적인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좀 확률적인 사건이 아니니까 이건 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내일의 종합주가지수를 X라고 하자. 내일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인 사건이고 종합주가지수는 숫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아시겠죠? 내가 정의하면서 숫자가 되도록 정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챕터 제일 앞에, 슬라이드 제일 앞에 있던 그림이었죠? 네,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의 예로서 아마 가장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률 변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이게 X는 확률 변수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랜덤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앞면, 여기가 이제 뒷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앞면인 경우에는 X가 갖는 값을 0이라고 하자. 뒷면이 나오면 X가 갖는 값을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확률적인 사건들을 각각 이렇게 가능한 값으로 매핑을 시켰죠. 이렇게 앞면은 0, 뒷면은 1 이런 식으로 그 1대1 대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예를 이 예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확률 변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를 이번엔 동전을 2개를 던집니다.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의를 한 거죠.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몇 개가 있는가를 카운트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동전 2개를 던지면 나오는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 즉 표본 공간은 HH 둘 다 앞면,
HT 앞면 뒷면, 그 다음에 TH 뒷면 앞면, 그리고 TT 뒷면 뒷면, 둘 다 뒷면, 이렇게 되게 터이고요. 우리가 그 표본 공간이 이렇게 지금 있게 되면 표본 공간에 HH, HT, TH, TT라고 하는 것이 HH라고 하는 이 결과는 X가 어떻게 됩니까? X라고 하는 것이 앞면의 수라고 했죠. 앞면이 몇 개가 있죠?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표본 공간에 HH라고 하는 관계는 지금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 이쪽에 숫자 중에 2로 대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T라고 하는 것은 앞면 뒷면, 앞면이 몇 개죠? 하나죠. 따라서 숫자 1로 대응이 되고요. TH는 뭡니까? TH는 뒷면 앞면, 이럴 때도 역시 숫자 1로 대응이 되겠고요. TT는 둘 다 뒷면이죠. 이런 경우에는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X는 갖는 값이 0으로 대응이 되겠죠. 즉 표본 공간의 이 각 원소들이 숫자로 쭉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확률 변수 X로 정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의 표본 공간 가지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2, 1, 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예를 들어서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X가 0이라는 얘기는 표본 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개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다. TT다. 만약에 X가 2다. 무슨 얘기입니까? X가 2라는 얘기는 둘 다 앞면이 나왔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에 X가 1이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앞면이 하나 나왔으니까 HT가 되거나 TH 되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확률 변수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표본 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상황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X가 3은 어떻게 될까요? X가 3이라는 얘기는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세 번 나온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되지 않죠. 즉 X가 갖는 값은 이렇게 0, 1, 2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지금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X라고 지금 정의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내가 정의를 앞면의 수라고 정의를 했고 내가 앞면의 수가 아닌 뒷면의 수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HH는 뭐가 되나요? 0이 되겠고요. HT 1, TH 1, TT는 뭐가 되나요? 0이 아니라 2가 되겠죠. 네,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X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어떻게 정의하느냐. 둘째, 숫자는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자연적으로 정의가 되겠죠. 대응이 되겠죠. 네, 이런 관계를 우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확률 변수 어떤 것인지 대략 이제 짐작이 가죠? 이해가 잘 되셨죠?